오늘은 집중 듣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중 듣기는 말 그대로 집중해서 듣는 과정입니다. 원서의 음원을 틀어놓고 오디오 소리에 맞춰서 아이가 손가락을 따라가면서 흐름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영어의 리듬과 억양에 익숙해지고 문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문자 인식이 빠른 아이들은 줄줄 영어책을 읽기도 합니다. 파닉스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어머님들 정말 신기해합니다. 처음에는 텍스트의 음원과 손가락을 그냥 맞추어 가지만 어느 순간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아이가 원서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이에 따라 다 틀립니다. 어떤 아이는 짧은 순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오랫동안 지속해야지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다 결국 문자 인식이 되고 원서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서를 읽고 나서 해석을 해주어야 할까요? 또는 단어의 뜻을 알려주어야 할까요? 근데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국어를 들었을 때도 생소하고 처음 듣는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읽어주는 한글책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그 뜻을 알게 되고 문장도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국말을 자꾸 물어보고 따로 해석해주고 단어의 뜻을 알려준 적 없는 것처럼 영어도 그냥 편안하게 한국말처럼 익숙해지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의문점이 해결될 것입니다. 집중 듣기는 리딩을 하기 위한 준비 운동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리딩도 할 수 있게 되지만 문어칠 표현에 익숙해져서 나중에 라이팅에 영향을 주는 이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집중 듣기 할 때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이가 눈 뜨자마자 집중 듣기를 한 아이는 어느 순간 눈 뜨면 자동적으로 집중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대를 정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다른 일 먼저 하다가 집중 듣기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어느 날은 집중 듣기 했다가 어느 날은 또 쉬었다가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루틴을 잡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단 아이가 너무 많은 뇌를 쓰고 난 이후에 저녁 먹고 나서는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집중하기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에 머리 맑은 시간 또는 지치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그때 활용해서 집중 듣기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장소도 지정해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된 장소, 편안한 곳에서 아이가 몰입할 수 있게끔 엄마는 옆에서 함께 아이가 잘 손가락 따라가고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 밀착 관리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다는 비결이라는 거 제가 강조해 드릴게요. 원서를 싫어하게 하는 지름길 3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꾸 단어나 문장의 뜻을 물어본다. 둘째, 손가락만 지나치게 강조한다. 물론 텍스트하고 음원을 잘 맞춰야 하지만 너무 손가락 따라가는 거를 강조하다 보면은 아이는 팔이 아프고 원서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기보다는 지루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아이가 팔 아프거나 힘든 날은 엄마가 살짝 엄마 손가락으로 따라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손가락 포인팅을 할 수 있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꾸 말로 강조하는 것보다는 엄마가 지그시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가준다든지 아이가 놓쳤을 때는 엄마가 살짝 짚어준다든지 음원을 잠깐 멈춰주거나 아이가 즐겁고 편안하게 원서에 빠져들 수 있게 집중 듣기 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셋째, 집중 듣기의 시간을 과하게 투입하는 경우 처음에 아이가 집중 듣기 시작했을 때는 5분에서 10분, 15분 점차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 듣기 어머님들이 먼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보기 위해서. 근데 5분만 지나도 다른 생각이 들고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앉아서 집중하고 애쓰고 있는지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시고 잘 해냈다고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주시는 거 그래야 영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강조해 드릴게요. 원서를 좋아하게 하는 꿀팁도 드릴게요.
픽처북 같은 경우에는 그림만 봐도 아이가 전반적인 스토리가 이해됩니다. 그래서 원서 집중 듣기 하기 전에 먼저 어떤 스토리인지 함께 상상해보고 추측해보고 원서 앞표지를 보면서 어떤 스토리일지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 그러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원서에 대한 흥미도를 높여주고 호기심을 자극해주면 아이가 얼른 책을 읽고 싶어집니다. 너무 급하게 집중 듣기를 바로 음원을 틀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그림을 보고 엄마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작업, 그리고 새로운 시리즈를 또 들어갔을 때 엄마가 땡땡이를 위해서 오늘 새로운 시리즈를 구입했는데 우리 한번 어떤 스토리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아이의 흥미 유발해 주는 거. 원서를 도서관에서 대여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AR 지수를 고려해서 처음 시작한 아이는 0점대에서 1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우리 아이의 반응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런 그림체를 좋아하는구나, 이 작가의 작품을 좋아하는구나, 먼저 우리 아이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가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좋아하지 않는데 엄마가 꼭 읽히고 싶은 원서가 있다면 엄마가 육성으로 재미있게 의성어 의태어를 살려서 실감나게 읽어주면 아이는 엄마의 노력에 감동받아서 집중하고 몰입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DVD도 아이가 보다가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나중에 좋아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집중 듣기의 효과를 제가 7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집중 듣기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첫째, 영어의 발음, 억양, 리듬감을 익히게 된다. 둘째, 저절로 문자 인식이 돼서 글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셋째, 단어와 문장의 뜻을 알게 된다. 넷째, 우리말의 해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어 문장을 그대로 이해하는 습관이 생긴다. 다섯째, 한 글책 읽는 속도로 원서를 읽게 된다. 여섯째,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수준의 원서를 볼 수 있게 된다. 일곱째, 집중력이 키워진다. 집중 듣기를 하고 나서 외향적인 성향의 아이는 스토리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얘기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별말 없이 또는 엄마가 질문했을 때 스토리 뭐야 하면 몰라 하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가 귀찮아서 모른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스토리는 알지만 한국말로 표현이 잘 되지 못해서 저학년 같은 아이들은 표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하지 마시고 묵묵히 매일 꾸준히 조금씩 집중 듣기 하다 보면은 아이는 서서히 원서에 빠져들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인생책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아이는 로얄드달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 그 책을 만났을 때가 엄마 병원 시작한 지 4년 차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스토리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도 없고 정말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그냥 묵묵히 워낙 성실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만나고 나서 제가 더 확신으로 바뀌었고 우리 아이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믿어준 것이 정말 이런 보람이 있구나, 이런 순간이 정말 오는구나, 우리 어머님들도 이런 벅차고 감동의 순간이 꼭 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코칭하는 많은 아이들도 이런 순간이 거의 한 번씩은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믿어주고 집중 듣기 하는 거 열심히 환경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엄마병원 맘의 나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 영어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You got me shaking.